안녕하세요. 내리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사 등 면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좀 암기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좀 각각 구분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하실 부분은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인 면허에 관한 취소 또 재교부입니다. 자,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겠죠. 자,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그 취소원이 사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반성의 의미, 개전의 정의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결격 사유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자,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부 면허죠.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 또는 3아웃이죠.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 이거 무면허죠. 어떻게 보면. 자,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3년 이내.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이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 재교부 금지. 또는 무면허 또는 면허 외의 의료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이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 면허 사항 예외로 한 경우에 이것도 3년입니다. 3년 세 가지. 자, 결격사유는 무조건 취소를 했습니다. 조건부 면허 1년,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2년, 그다음에 면허증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무면허 또는 면허 외의 의료 행위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격 정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품위 손상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또는 의료기기인데 일회용인데 이걸 재사용했을 때 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 작성, 허위 기재 이런 부분들. 자, 태아의 성감별 행위 32주 이전에는 할 수 없다겠죠. 그리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또는 의료기사도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했을 때,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유조, 변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 허위 청구죠. 자,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의료업을 할 수 없다겠죠. 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자, 자격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나오는 게 이 품위 손상 행위거든요. 이 품위 손상 행위가 어떤 항목인지를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 자격 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시키는 이 품위 손상 행위는 어떤 게 있나 봐보겠습니다.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산과 간호 다 포함입니다. 그 비도덕적 진료 행위 또는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뭐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 뭐 건강기능식품, 또 뭐 한약재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했던 행위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으로 지나친 진료 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이 전공의 선발에서 이 금품 수수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죠. 그 처방전을 발급해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약국과 담합해서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 당연히 결격 사유는 취소겠죠. 그리고 이 치과 기공소에서 치과 의사가 발행하는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인데, 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합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면허 대여 내용 같죠. 자, 면허 자격 정지 또는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 부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인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 취소된 후에 그 원인이 소멸되거나 다시 인정될 때는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재발급 기한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걸로 취소될 때는 이 취소 사유가 소멸됐을 때는 당연히 재발급 가능하고요. 관계 법령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제 취소가 면허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에 1년이 지난 사람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대여, 자격 정지,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을 때 이 면허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 1년 지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재발급되는 경우고요. 자, 치과 의사가 발행하는 치과 기공을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했을 때는 자, 6개월 지난 후에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자, 면허증 했습니다. 자,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면허증을 해소해야겠죠. 일할 수 없게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다시 역으로 올라가겠죠. 밑에. 자, 이번엔 자격 정지입니다. 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자, 품위 손상행위 마찬가지죠.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한 경우에, 자, 등록된 치과 기공소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했을 때 무허가. 그다음에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그 치과 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 의사는 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치과 기공소 개설자가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명령 위반했을 때죠. 이런 부분들은 자격정지 6개월 이내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조사에 신고를 아니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 마찬가지 의료기사 등에서도 품위 손상 행위가 있는데요. 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 여기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제외시킵니다. 자, 학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자, 이거 의료인과 거의 같죠? 자, 중앙에 자격 정지 처분의 요구가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자, 의료기사 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윤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지도원입니다. 의료지도원. 말도 지도가 있으니까 뭐 지도를 한다는 소리겠죠. 자,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 군, 구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의료지도원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이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당연히 의료지도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은 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되겠죠. 예, 비밀 누설 금지.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 의료지도원의 자격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들이죠. 자, 의사들 중에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이 수련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아닌 사람, 즉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가 없겠죠. 이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치과 의사와 한의사는 있습니다. 한의사는 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전문 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치과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병상이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 한방병원, 즉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한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3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수련 한방병원에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간호사. 자,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격 시험을 합격한 후에 자격 인정을 받겠죠.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애국에 해당 분야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자, 한지 의료인이 있습니다. 의료인인데 한지 의료인이 붙었어요. 자,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서 이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정해진 한정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의료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지 의료인으로 활동하다가 10년 이상이나 경력이 5년 이상 됐을 때는 이 의사들의 면허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지 의료인이 허가 지역을 변경할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이상이 겹쳐 있는 경우 있죠. 2개 이상의 이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내용은 뭐 의학 취약진 읍면으로 한정되고 인구 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 구역을 제한할 수 있고 변경 전의 허가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간호조무사는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겠죠. 교육과정 이수하고요. 시험 봐야겠죠. 자,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합니다. 자, 대신 의원급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나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자격으로 하고요. 면허증은 자격증을 합니다. 이 자격이란 것은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또는 인정되는 것이고, 면허는 이 국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특수행위 또는 영업을 특정한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위는 면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료 유사업자 있습니다. 자, 접골사, 이게 뼈를 맞춰준 사람이죠. 침사, 침 놓은 사람, 구사, 뭐 부항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시술소에서 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좀 보기가 많이 어렵죠. 전에 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유사업자에서 이 의료 유사업자는 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추정합니다. 의료인은 의료 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마사입니다. 안마사. 자, 시각장애인, 옛날 맹인이라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 등급이 있죠. 앞에 살짝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비장애인보다 좀 실력적이 좀 떨어진 사람들 같다 말하죠. 그래서 이 장애 등급을 받아야겠죠. 그 시도지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학교 중에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그래서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라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인데 안마 수련에서 2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마친 자, 마찬가지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뭐 의료기관은 안마 실소 또는 안마원으로, 의료관계단체장은 안마사 회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경비 보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중앙의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해서 시설,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 이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인증 신청할 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또는 전부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의료기관 또는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이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잖아요. 100병상. 그래서 종합병원 제외시킵니다. 300병상 미만이지만. 그래서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일 때는 이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청문 마찬가지 들어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의 인증의 취소, 의료법인, 의료기관 인증, 조건 인증, 시설 장비 등의 사용 금지, 의료기관 개설과 취소, 폐쇄,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 벌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